자, 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34페이지 문제 9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어떻게 문제 9번에 대해서는 요령이 있는지 한번. 자, 요거는 이제 복습 문제예요. 틀린 사람이든 맞춘 문제든 무조건 한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무슨 기준점이에요? 지적 기준점. 그래서 거기 앞에다 별표 하나 놓고 요거는 꼭 한번 복습 문제로 풀어놔야 돼요.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본인이 한번 점검을 먼저 해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읽어봤네요. 이제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오면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겁니다. 밑에도 한번 써봐요. 여백이 있으니까. 자, 지적 기준점이 나온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써서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은 뭐예요? 일단은 얘가 관리예요. 시하고 지가 관리예요. 시지. 자,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나오면 그럼 뭘 전제를 하는 거예요? 요 밑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지적 청량 수행자가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저희가 먼저 점검해 둘 거는 요거부터 먼저 확인해 내세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나오면 한번 뭐부터 먼저 점검하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 청량 수행자가 나온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나요? 지적 청량 수행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야. 문제 푸는 요령. 그럼 저희가 그러면 자,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 지적 기준점의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아까 몇 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죠. 지적 뭐가 있었어요? 삼각점. 저희가 안 보고 한번 써봐요. 그러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었네요.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도건점. 지적 도건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거는 이 기준을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기준 그러면 무슨 청량이 될까요? 기초 청량이 되겠네. 그래서 기초 청량. 그러면 기초 청량은 몇 개예요? 3개.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 확인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여기에 올해 도면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도면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이거는 무슨 점이죠? 지적 삼각점. 이렇게 그리면 지적 삼각 보조점. 이렇게 하면 지적 도건점 확인해 주시고. 그럼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최소한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딱 해놓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지적 기준점 무슨 청량이죠? 기초 청량. 기초 청량 몇 개? 3개. 그러면 다음 중 세부 청량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일단 이걸 먼저 고르고 이게 없으면 뭘 골라라? 읽어봐요.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을 고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와 지적 소관청.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몇 번일까요? 자, 9번에 2번에다 형광펜 딱 하나요. 2번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2번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자, 지적 삼각점 성과점. 지적 삼각점을 열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특히 지적소관청을 별표 딱 하나 해놔요. 원래 지적소관청이 없었어요. 그럼 개정됨으로써 작년에 추가가 됐거든.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 2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뭐부터 찾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하나는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다. 지적삼각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지적삼각보조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적도건점.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4번. 안 미쳤어요. 5번.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는 문제 10번은 꼭 옆에다 별표 3개를 해놔요. 올해 중앙지정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그러면 그 기초로 중앙지정의 심의 얼결사항, 그러면 자기가 숙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정도는 뭐 좀 다 풀었죠.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5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5번은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거기 5번하고 5번 바로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5-라고 써놓고. 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봐요. 자, 5번은 여기 시행이 포인트야, 시행. 그죠? 자, 5-는 뭐가 포인트예요? 성인이 포인트야, 성인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축적 변경 시행은 누가 결정해요? 그렇죠. 축적 변경 위원회. 자, 요거는 뭐예요? 시도지사. 조심하셔야 돼. 그래, 좋아요. 근데 다음 중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얼결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얼결사항이야. 근데 성인은 뭐예요? 시도지사야. 조심해 놓으시라는 거. 그러면 성인과 시행과는 의미가 다르고, 요거 하나는 이제 제대로 정리를 딱 해놔야 돼. 다시 시행은 누구예요? 축적 변경위원회. 성인은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시도지사 성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도지사 성인은 별표가 5개야.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암기 코드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자, 시도지사 성인은 뭐가 있죠? 읽어봐요. 반지축. 또 하나 더 한다면, 자, 500분의 1에서 600분의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미리 누구의 성인을 정한다? 시도지사 성인. 그러면 자, 반지축. 반이 뭐예요? 반출. 자, 지방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지축. 다시 한번 암기를 놓고.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도지사 승인 한번 숙지해보자. 반지축.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미리 누구이시다? 시도지사 승인.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승인은 4개밖에 없어요. 읽어봐요. 반지축. 그러면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뭐예요? 이때도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한번 잡아보죠. 1번. 자, 지적청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중앙지적위원회죠.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야. 심사는 누가 하죠? 지방지적위원회가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10번과 관련돼서 그 의미, 자,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10번에. 자, 10번에. 자, 10번 위에다 써요. 주의입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만 의결한다. 심의 의결한다. 자, 심의 의결한다. OX예요. X죠. 자, 적부 재심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기술자의 징계 사유들, 기타 등등 4개가 있다는 거. 혹시 요 지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지문이 맞나 한번 봐봐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1차 볼 사람들, 1, 2차 같이 볼 사람들. 자, 그럼 봐봐요. 자, 상임법에는 모든 상가가 적용된다. OX. X점.
상가 중에서도 뭐예요? 서울특별시 얼마? 9억 원. 9억 원이죠. 그러니까 9억 원이죠. 자, 감일업제군요. 6억 9천. 그쵸? 자, 광역시 5억 4천. 그 다음 기타 지역 3억 7천. 이번에 상임법에서 그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대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바뀐 거죠. 거기 상임법에 적용 제한이 있는 거 그거 조심해서 해놓고 그럼 봐봐요. 사람들이 그거는 외워놓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깨갱깨갱. 그럼 봐봐요. 상임법에서는 모든 상가가 적용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상가 중에서도 서울특별시는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임법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서울특별시는 얼마? 9억 원. 그러면 9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적용이 있는 게 있고 적용이 없는 게 있죠. 9억 원을 초과하면 적용이 있는 거. 기존의 대학력은 어때요? 유지되겠죠. 권리금은 적용이 됩니다. 권리금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또 하나는 자 대학력 또 하나 계약갱신 청구권 그대로 적용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가? 그건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적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차권 등기명령 적용이 없고 우선 변제권도 적용이 없어요. 최단 전속 기간도 적용이 없다라는. 그게 상임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저 혹시 제가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지금 가서 중개사법하고 민사특별법을 해야 돼요. 거기 2차 과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2차만 중개해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이제 2차 중개사법에 적용이 있거든. 저는 1차만 해요. 그러면 여기 1차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뭐 2차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요 지문에서도 속지 말라고. 지문에 등장할 때.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적부 제13만 심의를 한다. 그때 X. 그럼 어떻게 문쳐줘야 돼?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등 심의 얼결한다. 등자가 들어가면 또 맞네요. 조심해서 자료놔야 돼요. 그러면 상임법은 모든 상가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면 10번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3개짜리고 상대적으로 이 5번 지문에 대해서 좀 잘 살려놔야 돼. 또 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은 축적 변경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성인은 누가 결정해? 시도지사. 그래서 읽어봐요. 반지축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없거든. 어떻게만 나와 있냐면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얼결 사항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럼 요 지문이 변형이 될 수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행은 뭐야? 축적 변경 위원회 성인은 시도지사. 다시 꼼꼼하게 정리해놓고 시도지사 승인은 읽어봐요. 반지축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변경 사용할 때. 그럼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11번도 기본적으로 확인 문제예요. 복습 문제예요. 별표 하나 해놓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1번.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거 강의 안 했나? 그러면 그 밑에다 1번 거기 11번에 5번 지문 밑에다 주의라고 써놔요. 자, 주의. 자, 주의입니다. 자,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는 맞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 심사만 심의 의결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조심할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뇌 교육을 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읽어봐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만 심의 의결한다. 그때 X가 돼. 여기는 만자가 들어가도 맞아요. 그러면 심의 의결 사항은 요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 두시고. 그러면 10번도 복습 문제, 11번도 복습 문제예요. 자, 12번은 감으로 풀어봐요. 매년 촉으로 푸는 게 한 문제씩 나오거든. 자, 감으로 한번 풀어봐요. 감으로. 자, 감으로 풀어봤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촉이라는 게 있어. 촉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습관은 드렸어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거기 첫 줄에 제척 동그라미 써놔봐요. 제척.
자, 재척. 재척이 포인트예요.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풀 때 뭐예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재척이 뭐예요? 재척이 빠져라 이거야. 빠져라 써요. 빠져라. 빠져라. 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심의 의결할 때 당신은 뭐예요? 관계 있으니까 빠져요. 그러면 봐봐요. 손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반으로.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악영향을 끼치면 빠지라는 거야. 이익을 줄 사항이라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줄 서나봐요. 당사자 친족이었대. 그러면 뭐예요? 손이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안으로. 당신 빠져.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정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죠. 빠져. 그렇죠. 이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결과를 보고받거나 보고받았죠. 관리인이 의견을 들었대. 관계인이 의견을 들었대. 그럼 빠질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그러면 작년에 뭐에 촉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나왔죠? 작년에. 이게 나왔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서고가 나왔잖아. 지적서고. 그러면 요거는 감으로 문제. 지적서고가 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럼 감으로 풀 때 읽어봐요. 도다리와 강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다리와 강의 차이는. 자, 도다리 봐봐요. 읽어봐요. 도다리, 오른쪽, 강어는 왼쪽, 그죠?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도다리야. 이렇게 누워있으면 강어라는 거야, 강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서 될 일이 아니야. 감으로 풀어야지.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도다리, 강어를 구분을 못 한다고. 그럼 저도 사이코니까 한번 봐도 뭐예요? 가서 본다고. 이렇게 누워있네, 도다리. 이렇게 누워있네, 강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지적서고 봐봐요. 지적서고는 여기 안쪽이야. 여기 안쪽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건물이 지적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 바깥쪽 문은 철제문으로 돼야죠. 안쪽에는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방충망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충망 설치할 때 저 바깥에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방충망을 안에 설치해요? 바깥에 설치해요? 여기 요즘 신설해 할 때. 안에 설치해 놓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이 방충망을 바깥에 설치하면 바깥에 놀고 또 들어가면 제가 나쁜 사람이면 방충망 뜯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방충망은 안에. 그렇죠? 철제문은 안에. 철제문은 바깥쪽. 방충망은 안에 설치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감으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책을 여러 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 권이 있으니까 지적서고 넣은 책도 있고 안 넣은 책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감으로 풀려고 그러잖아. 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면 감으로 푸는 게 한두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한 문제 정도가. 그러면 요게 이제 몇 회예요? 12번 문제가? 20 몇 회? 5회. 감으로 푸는 문제였어. 그럼 재척기간을 알았으면 뭐예요? 재척을 빠지라는 의미만 받았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4번 봐봐요. 이원이 속했대. 그러면 손이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그럼 빠져, 마. 5번에 이원이 배우자래. 배우자 줄 서나봐요. 배우자는 손이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그러니까 빠지라는 말이야. 빠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대.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왜 꼭 안 되는 쪽만 가져와요? 안 되는 쪽만.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써봐요. 요거에서 자, 요걸로 이제 감 하나 잡을 게 있어요. 그러면 재책은 뭐예요? 자제라. 그럼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재척기간. 재척기간이 뭐예요? 빠지는 기간이야. 빠지는 기간. 그러면 재척기간은 빠지는 기간으로서 읽어봐요. 무슨 기간이에요? 이게 법정기간이라는 의미예요. 법정기간이. 그러면 이 법정을 동그라미쳐 이거는 감으로 이제 연결을 나가요. 법률 규정이네.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은 판사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우리 재척기간은 누가 판단해줘? 판사가 직권 조사사항이라는 거야. 재산사항. 그러면 법정기간으로서 여기 봐봐요. 취소. 자, 취소 소멸기간이 있죠. 몇 년? 3년. 몇 년? 10년. 자,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뭐예요? 취소권이 단기 소멸하죠. 자, 3년은 뭐예요? 사유. 앞에.
자,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작년에 민법 문제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년, 10년에 온 사람은 다 틀렸잖아. 3년, 10년.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10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3년, 10년을 뭐에 애웠다가 3년, 10년을 살짝 바꿔치기 했거든. 그래서 3번에 철커덕 걸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취소기간도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3년 기간은 3년하고 10년은 읽어봐요. 무슨 기간? 법정기간. 무슨 기간? 제척. 그럼 법정, 법률, 규정. 누가? 판사가. 그러면 취소 당길 소멸 기간은 우리 당사자가 주장 입장할 필요가 없어. 판사가 판단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제척 기간이라는 의미, 제척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라는 거야. 근데 제척 기간이면서 유일하게 출소 기간이 있어. 그게 바로 점유 보호 청구권에서 반환 몇 년? 1년. 예방 제거 1년. 그거는 제척 기간이면서 출소 기간이 돼. 출소 기간이 뭐예요?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출소 기간도 떼어놓고 출소 기간이 뭔지도 모르고. 자, 출소라는 것은 재판이거든. 재판을 걸 수 있는 기간. 이게 무슨 기간? 출소 기간. 그러니까 근본은 그럼 봐봐요. 근본은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개념. 자기가 그러면 서두를 게 없어요.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봐봐요. 올해 공부를 대충 했어. 만약에 떨어졌어. 마음이 급해서.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떨어질 사람은 없지만, 그러면 내년에도 뭐예요?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 그래서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 내년에 놀아가면서 하잖아. 놀아가면. 그러니까 작년에 봐봐요. 작년에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대충 해서. 그럼 내년에도 대충 된다라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봐봐요. 1차를 합격해다 떨어졌어. 2차가 떨어졌어. 그러면 뭐에 1차 또 공부하면 대충 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서 움직여. 그러니까 대충이라는 게 이렇게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대충 하니까 1년에도 그 모양, 3년에도 그 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개념. 그러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한번 내가 한이 있더라도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간다. 이런 걸 목표의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공부가 쉬워지잖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올해 그냥 대충 한 사람 내년에도 대충. 그래서 4, 5년이 가는 거야. 4, 5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 엊그제 모의고사 형님이 봐봐요. 자, 중개사법. 나이가 몇 살이냐? 67세예요. 그럼 67세인데 중개사법 2차만 하신 분이에요. 39개. 자, 공시법 37개. 공법이 36개. 한부 36개. 2차만 하신 분이에요. 연세는 몇 세? 67세. 그럼 몇 년 했어요? 5년을 했다는 거예요. 5년. 요 점수 나오면 5년 한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형님은 해도 까먹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5년 하니까 어때요? 그냥 익숙해진 거야. 감으로.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그렇죠? 맞다 틀리다. 그렇게 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그래서 조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정확하게 풀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12번은 또 다시 풀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감을 잡을 거는 이런 거는 촉으로 푸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감 대시 알아줄 거 이게요. 자, 뭐예요? 제척은 빠져라.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제척 기간은 빠지는 기간이야. 이게 무슨 기간? 법정 기간, 법률 규정, 누가? 판사가. 오케이. 정확하게 잡아라.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길 봐봐요. 자, 13번 문제. 문제가 올해, 중앙 지정에 요런 걸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올해 만약 27회 기출문제지만 올해 30회 때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요거 틀렸다라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라는 소리야. 정답은 5번이죠. 5번이 며칠이에요? 7일이 아니라 5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서. 그렇죠? 오서. 자, 오서. 7일서가 아니라 오서. 그렇죠? 오서. 7일이 아니라 며칠? 5일.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번에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1번에서 뭘 암시해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몇 번으로 연결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봐봐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때? X, 제한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1번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 자, 2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의 중앙지정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동그라미.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중앙지정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돼야 된다. 어때? X. 그 2분의 1은 포함될 필요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 2분의 1 포함은 어디에 있다? 축척변경위원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해놓은 사람은 또 대충 당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숙지해 놔야 돼요. 자, 이번 4번의 중앙지정의 회의는 재재경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위원장이 중앙지정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그러면 5일 전까지. 그러면 여기에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또 당해요.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어때? X. 반드시 뭘로? 서면으로. 조심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강의할 때 거기 끝에다 써요. 졸렬한 문제는 졸렬하게.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놔서? 오서. 그렇죠. 오서. 5일 서면. 5일 서면. 왜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보통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서. 자, 그래서 서면 통지라는 거 한번 잡아두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3번을 구분하면 가정치로 봐서는 별표 3개예요. 그래서 앞에다 3개. 이거는 복습 문제입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놔야 되고. 자, 14번은 강연에 별표가 5개짜리였는데 14번은 별표 3개로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면 거기 14번과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요. 작년 기출문제거든. 자, 쓸 필요 없죠. 다 써놨으니까 오늘은 애워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쓸 필요 없이 애워지는 거. 자, 쓰면 안 돼요. 다 써놨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분은 쓰셔야 돼요. 자, 저희가 이제 기존 우리 지난번에 이제 프린터 요약집 만든 사람들은 그걸 펼쳐봐요. 자, 어디서 이제 정리해놨는, 거기 다 써놨잖아요. 한 번만 쓰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설명을 다 들어서 써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가져와서는 자기가 펼쳐봐야죠.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들은 좀 외우고 계셔요. 지적정량 적부심사 맨 뒤에 있죠. 지적 파트 맨 뒤에. 하여튼 뭘 정리해놓고 정리만 잘해놨지 뭐예요.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야. 어디에 써놨는지도 몰라요. 어디다 써놨는지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칸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증거인은 누가 있어요? 불러봐요. 토지 소유자 뭐예요? 이해관계인 지적정량 수행자. 그렇죠. 지적정량 수행자네요. 그럼 증거인이 여기 시도지사를 거쳐죠. 자, 여기는 며칠? 30일. 해부 30일. 심혈들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요거는 통지 7일. 그렇죠. 7통이죠. 자, 요거는 며칠? 90일. 나머지는 이제 똑같죠. 자, 연습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장기가 아까 3년, 10년 이렇게 외워야 써먹을 수가 없잖아. 꼬리표를 좀 외워두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러면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연장은 누가 결정하죠?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부 지체 없이 며칠? 7일 통지. 그렇죠. 통지. 그러면 며칠? 90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빵꾸 뚫어놓으라고 그랬죠. 연습. 읽어봐요. 나머지는 이제 거쳐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지방지정은 적부심사, 재심사, 적부심사만,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그렇죠. 등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렇게 이제 숙지가 됐으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며칠 다시, 그렇죠. 요거 30일, 요거 60일, 요거 30일, 지체 없이 7일. 그러면 이제 가보죠. 틀린 거,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정량 수행자 포인트. 지적 정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인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지방지정의 지적 정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지방지정은 적부 심사만. 지적 정량이 되는 적부 심사 청구 사항가 잘라요. 그럼 뒤에 덧붙여졌으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적부 심사만. 그러면 이번 주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작년에 분명히 이것도 강의를 했거든. 주의하라고요. 그러면 주의하라고 그랬으면 주의해야지. 그러니까 요거 드디어 이제 요게 이제 활용해서 나왔네요. 봐봐. 지적 정량, 지방지정 적부 심사만.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그죠, 등. 그러면 여기 이제 요쪽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죠.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만 심의 의결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변형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25일 때는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등. 그때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요걸로 장난쳤거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무척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번은 X다 오다. X. 자, 3번은 어디를 키워도 통지 동그라미. 그러면 앞으로 툭 쳐. 7일. 그죠? 4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 재심사죠. 재심사. 그러면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 중앙지적위원회. 며칠? 90일. 자, 중앙지정위는 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럼 올해는 그러면 봐봐요. 올해는 그러면 13번이 나올까? 14번이 나올까? 아니면 13번과 14번이 짬뽕이 될까? 기출과 제목이 돼요. 올해는 13번이 오히려 출제 경향이 더 높아요. 올해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대비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해달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러는 거고, 아니면 출제원이 좀 짬뽕을 해서 14번하고 13번하고 짬뽕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꼬리표를 정확하게 외우라고. 꼬리표. 이 꼬리표가 중요한 거야. 그냥 꼬리표를 외워야 뭐 활용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읽어봐요. 해부 30일. 여기는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이렇게 해줘야 뭐에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갑시다. 자, 여기는 뭐예요? 거쳐죠. 여기 뭐예요? 해부 30일. 여기는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이렇게 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이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5일. 그러니까 7일. 이렇게 해놓고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것은 요 꼬리표를 외워줘야 뭐 문제를 활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 35번 지문 밑에다 주의 1, 주의 2라고 써놓으세요. 자, 올해 이제 얘가 활용해서 나올 가능성도 또 유력해요. 만약에 절차가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다 주의 1이라고 써요. 자, 올해 요 지문이 혹시 절차가 나오면 요 지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적청량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 청구한다. X. 그렇죠. 요거는 X예요.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는 지방지령에 청구한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혹시 요 5개 섞어서 나왔을 때 조심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거쳐서 가라고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요거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적부심사는 제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봐봐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한다. 어때? X.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요거 속지 말라야 돼요. 올해 요거 잘못하면 깜빡하면 속을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의미를, 요거 주의.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럼 문제 몇 문제 풀었어요? 14문제. 그러면 요 14문제가 딱 형태가 유행이 딱 숙지가 돼 있으라고. 그러니까 적중 예상 문제. 그러면 요 적중 예상 문제는 뭐예요? 쓰신 분이 약간 지문만 변형해 놨겠죠. 그러니까 틀은 흔들리지 말라고. 문제 유형을 외웠으니까. 그러면 문제 가서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보죠. 자, 1번 가서 풀어보세요. 자, 지적 측량 기준점. 기준점 나오면 뭐부터 찾아보라고 그래서. 자, 틀린 거. 지적 기준점 찾으면 뭐부터 찾아보라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지적 측량 수행자. 먼저 한번 째려보고 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그건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금방금방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나오면 틀린 거. 뭐부터 찾아라? 자,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지적 서관청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아니 미쳤어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 잡아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습용이네. 이제 연습용. 그렇죠? 연습용이에요.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더 풀어보고 맞은 사람은 풀 필요도 없어. 가치가 없는 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풀어봐요. 시간은 20초. 아까 문제 풀었던 기출문제 유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요. 됐어요? 정답은 5번. 5번은 뭐인데? 지적학정 정량.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뭐예요? 지적학정 정량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문제 뭐 가지고 노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까 문제 우리 1번부터 14번까지 설명한 것은 이제 지적 정량의 틀, 유형을 정확하게 외우라는 소리야. 그러고 나서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풀어보고 맞은 사람은 풀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문제 3번 풀어보세요. 자, 본인이 푸세요. 열심히 풀어. 진짜 시험장은 눈 빠지게 읽어. 자꾸 읽는 독해력을 키워줘야 되니까. 자, 됐어요? 자, 1번은 뭐가 보여요? 분할, 3번은, 2번은 신규 등록, 3번은 도시개발사 무슨 청량? 지적학정 청량. 4번은 뭐가 보여요? 정정이 보이죠. 그러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한 경우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청량할 필요가 없죠. 정답은 5번. 그렇죠. 연습이에요. 연습. 그렇죠. 연습. 자, 그러면 이제 틀린 사람은 더 풀어보고,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공부할 게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공부할 게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4번 풀어봐요. 틀리기만 해봐. 자, 됐어요? 1번은 부자로 건축 뭘까요? 분할이잖아. 2번은 지적재조사 청량, 3번은 복구 청량, 4번은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잖아.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자, 5번은 경계죠. 경계복원 청량이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풀 가치가 없는 문제야. 풀 가치가 없는 문제. 틀린 사람은 풀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문제 5번 한번 풀어봐요. 시간은 40초.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생각하면서 풀라고. 문제도 안 또 유행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됐어요? 예,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렇죠. 3번. 3번이 현황 청량. 아까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자, 3번에 대해서 우리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이게 3번이 중요한 문제거든. 3번이 시험 폭탄이거든. 근데 거기 봐봐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현황을 실시할 때 거기 뒤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관청. 여기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관청의 의미, 요게 더 중요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나 달아놔요. 자. 자, 지적학정 청량성과예요. 지적학정 청량이라고 써요. 자, 경의 청량에 따른 지적학정 청량성과와 자,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지적학정 청량성과는 자, 그럼 하나만 더 놨어요, 얘를. 그러면 지적학정 청량성과는 자, 써요. 뭐라고 써놨죠? 면적 규모 미상. 이상은 누가?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서관청.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관청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무슨 청량? 지적 현황 청량이 아니라 뭐야? 지적 학정 청량 경우에. 그럼 요거는 시험 폭탄이에요. 그럼 원래는 그러면 지적 학정 청량 성과는 누가 검사 청량하게 돼 있냐? 원칙은 지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면적 규모 미만과 면적 규모 미만을 나눠봐야 돼. 면적 규모 이상은 뭐예요?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서관청. 그럼 검사 청량은 그러면 지적서관청만이 행한다. 어때? X. 뭐예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관청. 그런 지문에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자, 뭐예요? 지금 출제 경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문제 하나 건졌네. 요 문제에서는 자, 요 지문 하나 건졌어. 요거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놓고요. 자, 4번에 대해서 개념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개념 뭐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사업, 그럼 어디로 툭 쳐? 지적, 학정, 청량. 학정하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하면 지적, 학정, 청량.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약간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은 3번하고 4번. 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문제, 이제 얼마나 감이 생겼는지 문제 6번을 풀어봐요. 자, 문제 6번을 풀면서 A씨 그리지 말고 한번 생각하면서 감이 얼마나 생겼는지 한번 잡아봐요. 됐어요? 자, 감을 어떻게 잡았어요? 자, 1번 봐봐요. 틀린 것은. 지적성한청 건축법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청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자, 청량성과도를 누구에게 발급해줘? 지적, 청량, 수행자. 자, 지적, 청량, 의뢰인에게 바로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단계를 조심해. 감을 잡아놔요.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은 누구한테 의뢰하죠?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적, 청량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지적, 서관청. 그러면 검사한 걸 누구한테 줘?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자가 발급받았죠. 그럼 다시 누구한테 줘? 청량, 의뢰인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분명히 따져놔야 돼. 그래야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바로, 지적, 청량, 의뢰인에게 바로 주면 뭐예요? 돈 못 받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 못 받잖아. 그렇잖아.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데 봐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가 수수료 달라고 그러니까. 나 알거든. 뭐하러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주고, 그래서 이 의미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주고, 이 감을 잡으라는. 그러면 봐봐요. 지적서관청, 건축법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청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 청량성과도를 지적 청량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어때? X.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 수수료 못 받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감을 잡아놓으라는 거야. 자, 이번에 평판 청량에 따라서 지적 청량을 하는 경우 거리 측정 전후 지적도 줄 쳐놔봐요. 자, 뒤에 임야도 줄 쳐놔봐요. 지적도는 그러면 지적도는 어때? 조금 정확해야 돼. 지적도는 좁아 넓어. 좁아 그러니까 5cm인가 보지. 임야도는 뭐 넓으니까 50cm인가 보지. 근데 경위의 청량 줄 쳐놔봐요. 경위의 청량 세부 청량 세부적으로 하잖아. 경위의 청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기등.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그럼 10cm면 정확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1cm인가 보다. 감을 그렇게 잡아나가야지. 이 문제는 그러면 알고 풀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못 풀어낸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서 네가 풀어 인마 그래야지. 그러면 마이어서 풀면.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푸는 거예요? 감으로 푸는 거야. 감으로. 자, 그러면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3번 지문은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봐봐요. 자, 경의의 측량이라고 써요. 다시 한번 경의의 측량이라고 써요. 3번의 집은 불병. 오늘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눈으로 눈팅을 해놔야 돼. 자, 경동그라미. 경하면 뭐예요? 경계점 좌표도 나오고. 경계점 좌표도 나오고. 자, 경계점 좌표도 나오고에서 핵심은 좌표야.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출제되다. 작년에도 요 지문은 출제된 지문이잖아요. 봐봐요. 경의의 측량은, 자, 그러면 경의의 측량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다. 맞죠? 경의의 측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야.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팅을 해야 돼. 자주 봐서. 읽어봐요.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자기가 완벽하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워야 돼. 면적 측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좌표 면적 계산법과 전자 면적 측정법이 있다. 이렇게 외워서 풀려면 못 풀어, 이 자처럼.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경하면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을 한번 감으로 잡아봅시다. 좌표죠. 좌표로 나타났죠. 그럼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 쉬워? 어렵죠. 좌표로 나타나니까.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그렇죠. 정확하죠. 그러니까 경의의 측량은 그러면 10cm가 아니라 몇 cm? 1cm. 이렇게 한번 감을 잡아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외워서 풀 문제가 아니에요. 감으로 풀어야지. 감으로.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답도 그냥 확인도 그냥 오기 전에 그냥 답 한번 체크해봤어요. 혹시 답 한번 체크해보니까 그냥 찍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어요. 그냥 저는 답도 안 봤어요. 그냥 아침에 오면서 그냥 찍어놓고 하면 잘못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은 맞겠지 3번에 맞겠죠. 그러면 읽어봐요. 경의의 측량은 읽어봐요.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은 일반인이 보기 쉬워, 어려워? 그러면 어려우면 쉽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임야도의 특징은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기재한다. 어때? X.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외워서 문제를 풀 일이야. 감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수업 들으면 감이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4번 지문 가봅시다. 다시. 자, 면적 규모 이상이야, 미만이야? 이상. 그럼 확인해 둘 거. 지적 확정 정량이네. 특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면적 규모 미만이라면 그때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되는. 자, 5번도 조심해야 돼.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의 지적 도면의 축척은 지적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의 1을 사용한다. 500분의 1 축척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봐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이 어디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거든. 그럼 문제 나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500분의 1 축척을 등록한다. 어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축척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왜? 좌표가 실제 거리 측정값이기 때문에 축척이 불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가 500분의 1이라는 거야. 조심해서 구분을 해놔야 돼. 그럼 다시 요 지문도 조심해놔야 돼요. 헷갈려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축척은 등록된다. 어때? X야. 축척은 등록되지 않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에 등록된다라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놔야 돼. 그러면 요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자, 우리 축척과 관련돼서 무슨 도장이라고 그래서 축도장. 축척은 도하고 장. 끝자리가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등록된다라는 거야. 조심해서 다뤄야 돼. 그러면 요 지문은 그러면 몇 번은 쓸만해요?
자, 3번이 아니라 4번하고 5번은 쓸만한 지문이네요. 4번, 5번은 그러면 또다시 우리 또 볼게 될 거고, 요 4번하고 5번은 복습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습 지문에 넣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요거는 감으로 풀어야 돼. 감으로. 생각해봐요. 그럼 지적청량 수수료, 그럼 수수료는 누구한테 내야 돼?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청량성과도를 청량의뢰인에게 바로 발급하면 지적청량 수수료는 못 받아요. 못 받아. 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감옥가다. 그러니까 지적청량의뢰인에게 나온다. 이게 틀린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줘야 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눈팅해 놓자. 경 나왔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簿. 읽어봐요. 좌표하면 좌표 면적 계산법. 오케이. 정답은 몇 번? 3번. 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낯선 거는 지문이 아니야. 항상 사고는 익숙한 데 지문을 줍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지적청량업자 줄 서나봐요. 지적청량업자. 3번 지문.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그럼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지적청량업자는 누구 등록사항이다? 시도지사 등록.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 자, 그럼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아까 암기가 안 돼 있잖아.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등록이거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2번 쓴 사람은 뭐예요? 혹시 1억은, 설마 1억은 20억은 이게 중요하겠어? 요 2번은 시험범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지문에서 시험범위는 몇 번이냐? 1번 지문.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엄격하게 말한다면 시험범위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시험범위는 1, 4, 5만 시험범위야. 1, 4, 5. 제가 만약에 2번이 시험범위라면 지금까지 H쳤을 겁니다. 그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H지 않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내신 분은 시험범위를 아닌 부분에다가 내놨다라는 거야. 그럼 지엽적인 거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 지엽적인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 소리야. 사고도 아는 데서 사고를 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모르는 지문은 처리를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요. 아는 거에서 사고 쳐. 아는 거에서.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지방지적위원회 읽어봐요. 적부, 심사, 심의, 의결한다. 맞네요. 4, 5번에 지적청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지적청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아까 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범위는 1, 2, 4. 아니죠. 미쳐서요. 1, 4, 5. 그러면 1번은 아까 했듯이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이것도 익숙한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낯선 지문에서는 절대 사고를 안 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익숙한 지문에서 사고가 터진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화이팅! 자, 눈을 극도로 피곤하게 해요. 자꾸 눈을 단련해야 돼. 당근질을 해야 돼. 자, 첫 칸 뭐가 들어가요? 지적청량 수행자. 세 번째는 시도지사. 그렇죠. 지방지적위원회. 정답은 1번. 뭐 두 번 풀 필요는 없고 맞힌 사람들은.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9번 한번 풀어봐요. 자, 트레이닝 문제예요. 맞으면 풀 필요 없고. 됐어요? 예. 위원장, 부위원장은 인기가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4번. 포함이 아니라 제외. 맞았으면 풀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따로 풀지 마세요. 자, 10번 확인 작업.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됐어요? 예, 정답은 3번. 3번이 왜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 지문이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훈련을 좀 해달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11번은 그러면 옳은 거니까 틀린 거 싹 곤쳐줘요. 마지막으로. 암기가 됐는지. 싹 곤쳐봐요, 자기가. 연습용으로. 자, 다 됐어요? 자, 정답은 나왔죠? 자, 1번 그러면 제가, 자,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곤쳐서 읽어줘요. 그러면 오늘 뭐예요? 또 잘못 읽었다 큰 코 다치겠네요. 자, 옳은 것은. 자, 지방지적인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담당하며 읽어봐요. 이제 안 읽네요. 시도에 두잖아.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에 둔다. 자, 이건 못 건질 정도는 뭡니까? 아직 만기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잖아. 공부가. 자, 2번은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야 재심사야? 적부심사잖아. 심사.
그러니까 심의열기를 위해서 그러면 읽어요. 시도에 지방지적위원을 둔다. 만약 선생님 저는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을 안 건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 제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2번은 어떻든 X다. 자, 그러면 3번은 지적청량 적부심사의 재심사야. 적부심사. 그럼 출발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4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야 재심사야. 적부심사.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구한다. 어때? X.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준거야죠. 그러면 4번은 그러면 X다. 자, 5번은 그러면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적부심사. 시도지사는 60일 이거 의심해야 봐야 되겠죠. 지적청량 경위와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역 해부 찾았다. 해부 며칠? 30일.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곤칠 줄 알면 다 된 거예요. 이제 곤칠 줄 알면. 만약에 못 곤칠 줄 알면 그러면 다 암기가 아직 덜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곤칠, 이거는 트레이닝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뭐요? 그럼 오늘 가서 오늘 푼 문제 복습해야 하지 마요.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서 등기를 읽어라니까 등기. 그렇죠? 등기. 그러니까 며칠 하루 뒤에 복습하고 싶으면 이제 아까 복습 문제 풀어봤던 거 그거만 복습하라는 거야. 복습하라는 거. 무슨 말?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풀으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서 뭐 우리 지난달 프린트 정리했던 등기법 파트 있죠. 그걸 계속 읽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읽는 게 아니라 모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읽는 연습. 그러니까 요번 주는 등기 요약해줬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쭉 읽어놓으라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가서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같이 스타디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공시법만 끝나면 피곤해. 왜 피곤할까요? 문제가 아니면 모르는 것보다 본인이 문제를 풀었잖아. 그러니까 딴 시간에는 뭐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덜 피곤하죠. 그런데 본인이 필요하게 되면 이게 체력 단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법령 시간에는 문제 풀어오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같이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8주 동안 이렇게 나갈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프린트는 계속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